사돈댁은 택시비도 아까우셨나 봐요. 그 말을 한 지 열흘 뒤, 민경숙은 오순정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늘 꼿꼿하던 어깨가 무너져 내렸고 두 무릎이 차가운 회색 바닥에 닿았습니다. 오순정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민경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열흘 전 호텔 라운지에서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남편과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회사와 직원 120명의 생계가 오순정의 결정에 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정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야기는 열흘 전, 두 가족의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상견례가 있던 토요일 아침, 오순정은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저런 필름 한 묶음에서 미세한 눌림 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오순정은 작업복 위에 위생 가운을 걸치고 검사실과 생산 라인을 몇 차례나 오갔습니다. 불량 범위를 확인하고 재검사 지시까지 마쳤을 때는 상견례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기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는 날까지 부르지 마세요. 호텔 앞까지 가는 버스가 곧 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손을 씻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걸어둔 회색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오래 입은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단추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지혜와 태주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카디건 어깨를 가볍게 털어주었습니다. 엄마, 공장에서 바로 왔어요? 응.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지.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경숙과 강피로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숙은 밝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강피로는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끝났을 때 호텔 직원이 주차 등록 여부를 물었습니다. 강피로가 차량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직원이 오순정을 바라보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 순간 민경숙의 시선이 오순정의 회색 카디건과 굽낮은 단화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민경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버스로 오셨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댁은 택시비도 아까우셨나 봐요?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민경숙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사업을 하신다는데 명함 한 장도 없으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잖아. 지혜는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순정은 그런 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숙에게 차분히 답했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이요? 필름을 만듭니다. 비닐 같은 건가요? 민경숙의 입가에 다시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까지 강피로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찻잔 손잡이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순정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순정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결혼은 두 아이의 인생입니다.
오늘 일을 포함해 두 사람이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하도록 하지요. 오순정은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지혜는 곧바로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남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태주는 어머니의 잘못을 끝까지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 한 번의 망설임이 며칠 뒤 자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혜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지혜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순정은 읽고 있던 서류를 덮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니? 엄마가 그런 말을 듣는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잘못은 함부로 말한 사람에게 있지. 놀라서 얼어붙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지혜는 청림산업이라는 회사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읽은 회사가 업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오순정은 집에서 매출이나 계약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딸에게는 늘 공장에서 일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회사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요? 회사 크기가 엄마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도 오늘 명함을 보여줬으면 그런 말은 못했을 거예요. 오순정은 딸을 바라보다가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손때 묻은 가계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오래전 날짜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잔고 40만 원. 그해 봄. 오순정의 남편은 어린 딸과 빚에 눌린 작은 공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순정은 31살이었고 지혜는 5살이었습니다. 기계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던 오순정은 공장 문을 닫는 대신 빚쟁이들 앞에 섰습니다. 3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갚겠습니다. 처음부터 믿어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낮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밤에는 기계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일이 밀린 날에는 기름 냄새가 밴 담요를 덮고 공장 휴게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가계부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원자재 대금,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 어느 달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 3명 월급 지급, 잔고 2만 원. 오늘도 공장 문은 닫지 않았다. 그 3명 중 한 사람이 지금의 김 부장이었습니다. 오순정은 20년 넘게 특수 절연 필름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내부의 전기적 접촉과 합선을 막는 얇은 필름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불량을 견딘 끝에 청림산업의 필름은 여러 제조사의 까다로운 규격을 통과했습니다. 작년 매출은 460억 원. 하지만 오순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는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빠져나가는 직원들의 급여였습니다. 오순정은 가계부를 덮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거래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해야 한다. 지혜가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 닷새 뒤 오순정은 그 원칙을 시험받게 됩니다. 상견례가 있은 지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창업 때부터 오순정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대성정 밀건을 보셔야겠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난 넉 달치 납품 대금이 남아 있습니다. 2차례 지급일을 조정해 줬지만 이번에는 은행 쪽 자금까지 막혔습니다. 오순정은 거래처 현황표를 살폈습니다. 대표자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강필호. 닷새 전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의 말을 막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면 생산에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대성정밀 주력 부품에 들어가는 절연 필름은 저희 제품으로 인증돼 있습니다. 다른 필름으로 바꾸려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유 재고는요? 열흘 정도입니다. 그 뒤에는 주력 생산 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직원은 120명이었지요? 맞습니다. 김 부장은 공급 중단 통보서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사내 여신관리 원칙상 이틀 뒤까지 상환 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 중단과 채권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순정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택시비도 아까우셨나 봐요.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김 부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장님, 상대가 사돈댁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사돈이기 때문에 앞당겨서도 안 되고 사돈이기 때문에 미뤄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세요. 오순정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전부 빼고 대성정밀의 수주 잔고와 현금 흐름, 은행 조건을 다시 검토하세요. 회생 가능성을 보시려는 겁니까? 살릴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살리는 것이 우리 회사에도 이익인지 그것만 보세요. 김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숫자로만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만 숫자 뒤에 있는 사람도 함께 적어주세요. 김 부장이 나간 뒤 오순정은 책상 한쪽에 놓인 오래된 가계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 3명의 월급을 지급하고 2만 원이 남았던 날. 그날의 자신과 다음 급여일을 걱정할 대성정밀 직원 120명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부실한 회사를 감정으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순정은 누구를 용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결정이 옳은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견례가 있은 지 1회째. 대성정밀로 공급 중단 예고 통보가 발송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피로가 청림산업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반듯하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순정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지요. 강피로는 선뜻 앉지 못했습니다. 오 사장님, 통보서 받았습니다. 상환 계획은 준비하셨습니까? 은행에서 긴급 운전 자금을 조건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림산업이 기존 채권의 상환 시기를 조정해 준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금이 지탱되면 무엇부터 지급할 계획입니까? 강피로는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연체된 납품대금 일부와 직원 급여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수주 물량은 9달치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결제가 늦어진 상태에서 신규 설비 대금이 겹쳤습니다. 오순정은 자료를 넘기다 강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 날에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셨지요? 강피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아내분의 말을 막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강피로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와 부딪히는 일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오순정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이 제 침묵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큰 회사 대표여야만 모욕을 막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강피로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과와 거래는 별개의 일입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행 제출 시한이 모레 정오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모레 아침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피로는 더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오순정이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네. 오늘 회사 일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 그날 하지 못한 말씀부터 하십시오. 강피로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피로는 아내와 아들을 식탁 앞으로 불렀습니다. 민경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쪽에서 뭐래요? 확인서 써준대요. 강피로는 아내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우리 회사가 어려워진 건 오 사장이 통보서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내 경영 책임이야. 상견례 일과 회사 사정을 섞어서는 안 돼. 민경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런 큰 회사 대표인 줄 몰랐잖아요. 강피로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한 말이 괜찮아지는 건가? 민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사돈의 옷차림과 타고 온 교통수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했고, 강피로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똑같이 잘못했어. 그때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민경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에게 그만하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걸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아, 엄마, 아버지 회사를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지혜 씨와 어머님께 사과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사 문제는 우리 가족이 책임져야 해요. 저는 지혜 씨에게 어머님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을 겁니다. 민경숙이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면 저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혜 씨에게 사과할 겁니다. 그날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남편과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민경숙은 식탁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상견례 날의 장면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순정이 버스로 왔다고 말하던 순간 회색 카디건을 내려다보던 자신의 시선, 딸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소리 한 번 높이지 않았던 사람. 민경숙은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가난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정말 가난했다면 그 말은 해도 되는 말이었을까요? 민경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분이 청림산업 대표가 아니었어도 내가 한 말은 잘못이었어. 그날 밤 민경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째 날 오전, 민경숙은 지혜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경숙은 주문한 차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 오늘은 회사 부탁을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지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내가 지혜 씨 어머니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청림산업 대표라는 걸 알고 나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민경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었어도 내가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경숙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에게 보여주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옷을 먼저 보고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보다 제가 더 아팠어요. 알아요.
그래서 지혜 씨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민경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지혜는 곧바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게요. 민경숙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태준이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지혜야, 그날 너와 어머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태준 씨가 그만하라고 말한 건 알아요.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건 지킨 게 아니야. 태준은 부모의 회사 문제를 지혜 앞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잘못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당장 결정해 달라고 하지 않을게. 내가 부모님과 어떤 경계를 세우는지 지켜봐 줘. 지혜는 한동안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은 거둘게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어요. 그걸로 충분해. 같은 시각, 청림산업에서는 대성정밀에 대한 검토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자료를 한 장씩 설명했습니다. 수주 물량은 9달치가 확보돼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미수금 지급일도 확정됐습니다. 은행 조건은요? 청림산업의 채권 상환 조정과 신규 납품 유지가 확인되며 긴급 운전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부실이 장기화될 가능성은요. 신규 공급을 선결제로 전환하고 기존 채권에 상환 조건을 걸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처를 잃는 것보다 조건부로 유지하는 편이 저희에게도 유리합니다. 오순정은 마지막 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회사라는 뜻이군요. 현재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오순정은 결제란에 서명하지 않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강 대표와 재무책임자를 부르세요. 최종 조건을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정에는 상견례에서의 모욕도 민경숙의 사과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청림산업의 이익과 채권 회수 가능성, 그리고 대성정밀 직원 120명의 삶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열흘째 아침, 강피로와의 회의에 앞서 민경숙이 혼자 청림산업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대표실 문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순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민경숙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오순정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확인서를 부탁드리기 전에 사람으로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오순정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몰랐던 때에도 제가 한 말은 잘못이었습니다. 민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 씨에게도 어제 사과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경숙이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 관한 결정은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민경숙이 무릎을 꺾었습니다. 두 무릎이 차가운 회색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날의 무례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순정은 곧바로 책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민경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사과받지 않습니다. 오순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은 무릎을 꿇은 사람과 할 수 없습니다. 대표끼리 똑바로 서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경숙은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순정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십시오. 사과는 받겠습니다. 민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관한 결정은 이 사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도 두 아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의 거래와 아이들의 결혼을 서로의 조건으로 삼지 맙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뒤 민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는 그녀를 오순정이 불렀습니다. 사돈. 민경숙이 돌아보았습니다. 오순정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날 명함을 말씀하셨지요. 민경숙은 명함을 받지 못한 채 오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경숙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청림산업 대표이사 오순정. 그 세 줄을 읽은 뒤 민경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명함은 없습니다. 대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경숙입니다. 오순정도 마주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순정입니다. 처음 만난 날 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인사였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강피로와 대성정밀 재무책임자가 청림산업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오순정 옆에는 김 부장이 앉았습니다. 오순정은 검토한 조건을 한 항목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은행 자금이 집행되는 즉시 연체 대금의 절반을 상환하십시오. 강피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남은 금액은 넉 달 동안 분할 상환합니다. 동의합니다. 셋째, 신규 공급 물량은 당분간 선결제로 전환합니다. 재무 책임자가 조건을 기록했습니다. 넷째, 월별 현금 흐름과 상환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합니다. 강피로는 계약서를 끝까지 읽고 서명했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오순정은 서명된 서류를 김 부장에게 넘겼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강피로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성정밀은 아직 살릴 수 있고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청림산업에도 이익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오순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직원 120명의 생계를 개인적인 감정의 대가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피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말보다 상환 일정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날 오후 청림산업은 조건부 채권 상환 확인서를 은행에 전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성정밀의 긴급 운전자금이 승인됐습니다. 한 달 뒤 대성정밀은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은행의 긴급 운전자금이 집행됐고 약속한 연체 대금의 절반이 청림산업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규 공급 물량도 선결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고됐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 120명은 다시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이 월별 보고서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대성정밀이 첫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순정은 입금 내역과 자금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일 뿐입니다. 넉 달 모두 지켜봐야지요. 역시 쉽게 점수를 주지 않으십니다. 회사는 점수가 아니라 신뢰로 거래하는 곳이에요.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태준 씨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순정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가 한 달 동안 회사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한테 결혼을 재촉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을 보겠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도 마음이 같으면 결혼하려고요. 오순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정이 내 결정이면 됐다. 엄마는 태준 씨가 밉지 않아요?
미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 오순정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함께 살 사람을 엄마의 상처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니?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는 않을게요. 그래. 사람은 말보다 시간을 두고 봐야 하니까. 이듬해 봄, 지혜와 태주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양가 부모는 혼사와 회사 일을 단 한 번도 맞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성정밀도 넉 달 동안 약속한 상환 일정을 모두 지켰습니다. 결혼식 날, 오순정은 단정한 한복과 굽낮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경숙은 로비 입구에서 먼저 다가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오순정도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사돈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요. 이번에는 옷차림을 훑은 시선도 상대의 형편을 재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강피로가 다가와 오순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오 사장님, 지난달 상환도 예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오순정이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신부 어머니로 왔습니다. 회사 이야기는 월요일에 하지요. 알겠습니다, 사돈.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순정은 맨 앞줄에서 딸의 걸음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식이 끝난 뒤 지혜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인데?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엄마가 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오순정은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거면 됐다. 오순정은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에 그 힘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숙도 상대의 지위를 알고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과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입고 있는 옷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모욕한 거래처의 운명과 직원 120명의 생계가 자신의 결정에 달렸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